속보, PSG 나세르 회장 인터뷰. 솔직히 이강인과 6년은 파리의 왕자 이강인 향해 PSG 나세르 회장 단독 인터뷰 재조명 파장. 디귿디귿. 킬리안 음바페의 빈자리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나눠서 채워야 한다.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했던 역할 중 확률 높은 마무리는 뜻밖의 전문 공격자원이 아닌 이강인이 대체하고 있다. 24일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프랑스 리그앙 2라운드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몽펠리에를 6에서 0으로 꺾었다. PSG는 두 경기에서 10득점을 쏟아내며 연승을 달렸다. 이강인은 앞선 1라운드 르아브르전에 선발 출장해 킥오프 3분 만에 리그 전체 첫 골을 넣은 바 있다. 이번 몽펠리에전은 교체 투입된 지 20분 만에 쐐기골을 터뜨렸다. 이강인은 고감도 득점포를 감안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기대 득점 수치가 낮은 가운데 두 골을 기록했다. 이강인은 슛 4회를 날렸는데 XG위 총합은 0.23에 불과했다.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했을 때 이강인의 슛 4회의 득점 확률을 모두 더해도 23%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상황에서의 슛이었지만 두 골이나 넣었다. XG에 비하면 거의 10배. 정확히는 8.70배의 효율로 득점했다. 구체적인 슛의 상황과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 시즌 초에 여러 골을 넣은 선수는 이강인뿐 아니라 대부분 기대 득점에 비해 실제 득점이 많다. 확률은 시즌을 치르면서 표본이 더 쌓이면 평균으로 회귀하기 마련이다. XG가 매우 낮은 슛을 우연히 한두 개 넣었다면 표본이 작을 때 XG 대비 득점은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선수가 XG가 0.1도 되지 않은 중거리 슛을 우연히 성공시켰다면 그 순간 고효율 득점을 올린 셈이지만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지 못하면 경기를 반복할수록 수치는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강인의 두 골은 우연의 산물일까? 단 2개뿐이지만 차분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더 고무적이다. 이강인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위치에서 골대의 먼 쪽 구석이 아닌 가까운 쪽 구석을 노렸다. 이 슛을 벤자맹 르콩트 골키퍼가 손도 쓰지 못하고 가만히 선체당했다. 이강인은 앞선 인터뷰에서 음바페의 슛을 보고 배운 바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힘을 빼고 슛을 하는 게 오히려 좋다는 이야기였다. 이강인은 뛰어난 킥력에도 불구하고 슛에 힘이 들어가 골문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중거리 슛이 적은 편이었다. 이번 시즌 넣은 두 골은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니어포스트를 노리는 마무리는 PSG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간 음바페의 특기이기도 했다. 현재 음바페를 대체할 만한 스타 공격수가 영입되지 않은 가운데 그의 측면 공격 역할은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맡고 있다. 가장 좋아하는 왼쪽 측면이 겹쳤던 바르콜라는 음바페가 떠난 뒤 마음껏 활개치면서 벌써 3골을 기록했다. 하지만 바르콜라뿐 아니라 랑달 콜로무아니, 마르크 아센시오 등 PSG 공격진 중에서 결정력으로 정평이 난 선수는 없다. 그나마 결정력이 좋은 편이었던 곤살로 하무스는 첫 경기에서 부상을 입어 이탈했다. 음바페의 돌파력을 바르콜라가 대신한다면 그의 고감도 마무리는 뜻밖의 미드필더 이강인이 대신하고 있다. 이강인이 동료들 중 누구도 보여주지 못하는 안정적이고 확률 높은 마무리를 이어간다면 이번 시즌 더 극심해진 PSG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을 무기가 하나 늘어나는 셈이다. 2. 신구 조화 홍명보호, 양민혁 첫 발탁, 손흥민 이강인 승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신구 조화를 이룬 가운데 다가올 9월 A매치 2연전에 나선다. 우리 대표팀은 손흥민, 토트넘, 김민재, 위넨, 이강인, 황희찬, 울버햄프턴 등 기존 해외파의 양민혁, 강원FC 등 4명이 새 얼굴 이가세하면서 균형을 이루게 됐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차전에 나설 26명이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했다. 강원FC가 K리그 1에서 1위를 질주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양민혁과 황문기도 대표팀에 처음 승선하게 됐다. 특히 양민혁은 올해 처음 성인 무대에 데뷔해
현재 리그 공격 포인트 공동 7위, 13개를 기록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K리그 1 이달의 선수, 0플레이어, 이달의 골을 모두 석권하며 개인상 3관왕에 올랐다. 앞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입단을 확정 지으며 한국 역대 최연소 선수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예약하기도 했다. 양민혁은 내년 1월 토트넘 정식 입단을 앞두고 손흥민과 대표팀에서 합을 맞추게 됐다. 양민혁, 황문기 외에도 수비수 이한범, 미트윌란, 곽최우진, 인천, 이 첫 태극마크를 달게 된다. 이날 홍 감독은 대표팀이 해온 안정적인 운영에 약간의 변화를 가미한 게 이번 선발에 있어서 중점을 둔 사안이라며 월드컵 본선 진출국 확대로 16강 진출은 더 어려워졌다. 안정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선수들로 팀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표팀은 다음 달 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1차전을 치르고 10일 오후 11시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카부스 경기장에서 오만과 2차전을 갖는다. 3. 부상이 원수, 결국 1년 만에 토트넘 떠난다. 손흥민 도우미에서 방출 후보 오른쪽 화살표 2부로 임대 임박. 끝내 부상 여파를 이겨내지 못했다. 마노르 솔로몬, 25, 1년 만에 토트넘 호스퍼를 떠난다. 디 애슬레틱은 25일 이하 한국 시간 솔로몬이 리즈 임대 이적을 앞두고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다. 이번 거래에 완전 이적 옵션을 포함돼 있지 않다. 솔로몬은 2028년 6월까지 토트넘과 계약을 유지한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매체는 솔로몬은 프리시즌에는 몇 경기 출전했지만 레스터시티와 개막전에선 출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토트넘은 최대 3천만 파운드, 약 524억 원, 위 이적료로 번니 윙어 윌슨 오도베르를 영입했다. 라며 솔로몬이 이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영국 BBC 역시 토트넘 윙어 솔로몬은 리즈 임대에 동의했다. 그는 지난해 9월 30일 리버풀전 이후 토트넘에서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다. 라고 전했다. 이제 솔로몬은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리즈에서 한 시즌을 보낼 예정이다. 메디컬 테스트도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BBC에 따르면 솔로몬은 스페인 헤타페의 제안도 받았지만 잉글랜드에 남기 위해 리즈행을 택했다. 예상된 행보다. 솔로몬은 이미 몇 주 전부터 토트넘 임대 명단에 올라 있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지난 17일에도 토트넘은 마이키 무어가 1군에 합류하면서 4명을 임대로 떠나보낼 수 있다. 라며 솔로몬은 무릎 부상으로 지난 시즌 대부분을 결장했다. 그는 임대로 떠날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은 여전히 선수단에 윙어를 추가하길 원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토트넘은 2004년생 윙어 오도베르를 새로 데려왔다. 등번호 28번을 받은 그는 2029년까지 토트넘 선수로 뛰기로 합의했다. 이적료는 기본 금액 2,500만 파운드, 약 438억 원에 옵션 500만 파운드, 약 88억 원로 알려졌다. 프랑스 국적 오도베르는 파리 생제르맹 아카데미 출신 윙어다. 그는 양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으며 중앙 지역에서도 뛸 수 있다. 기본적으로 드리블 능력이 뛰어나며 활발하고 역동적인 유형의 공격수다. 오도베르는 지난해 여름 벌리에 합류하며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발을 내디뎠고 구단 역대 최연소 리그 득점 신기록을 세우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벌리는 강등됐지만 프리미어리그에 남게 된 오도베르. 그는 무엇보다 토트넘은 빅클럽이고 매우 야심찬 클럽이다. 나와 같은 야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거의 생각이 같다. 라며 환상적인 응원과 훌륭한 경기장을 즐길 수 있는 토트넘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고의 클럽이다. 이 모든 요소들이 내가 여기로 오도록 설득했다. 라고 이적 이유를 밝혔다. 오도베르의 합류로 솔로몬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그는 지난해 여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이스라엘 윙어다. 그는 양발을 잘 사용한다는 장점을 가졌으며 좌우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 170cm로 다소 작은 키를 지녔지만 대신 빠른 발과 날카로운 슈팅을 자랑한다.
솔로몬은 지난 2019년 1월 우크라이나 샤흐타르 도네츠크로 이적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2022에서 2023 시즌 플럼에서 1년간 임대 생활을 보냈다. 샤흐타르와 계약이 끝난 상태는 아니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리그 소속 선수는 팀과 1년간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는 국제축구연맹 FIFA의 특별 조항 덕분이었다. 측면 보강을 원하던 토트넘이 솔로몬을 자유계약으로 품었다. 그는 손흥민의 백업이자 새로운 파트너로 활약할 것이라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솔로몬은 프리시즌 투어에서도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출발도 좋았다. 솔로몬은 손흥민의 특급 도우미가 되는가 싶었다. 그는 지난해 9월 벌리전에서 처음으로 선발 출격한 뒤 손흥민의 골을 2차례나 어시스트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솔로몬은 지난해 10월 훈련 도중 반월판 파열로 쓰러졌고 이후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다. 당초 그는 4개월 정도면 복귀할 전망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 또 오른쪽 무릎 반월판 수술을 받았고 다시 재활에 집중해야 했다. 솔로몬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활과 경기장 복귀에만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 기간은 내 커리어에서 가장 힘들고 좌절스러운 기간이었다. 지난 5개월 동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다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라며 더 강해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뭐든지 하겠다.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린다. 곧 만나자. 라고 전했다. 결국 솔로몬은 2023에서 2024 시즌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못했고 5경기 2도움으로 데뷔 시즌을 마쳤다. 그는 올여름 프리시즌 팀 훈련에 복귀했고 친선 경기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비셀 고베전 30분 끝이었다. 솔로몬은 한국 투어는 물론이고 마지막 경기였던 바이에른 뮌헨과 맞대결에서도 벤치만 지켰다. 사실상 전력의 취급을 받은 솔로몬은 어쩔 수 없이 이적을 추진했다. 잉글랜드와 독일, 스페인 등에서 관심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헤타페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막판에 리즈가 뛰어들면서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리즈 소식을 다루는 못 리즈 뉴스는 솔로몬은 리즈의 완벽한 추가 영입이 될 수 있다. 라며 환영했다.